홍공 흐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TV의 홍공쌤이고요. 드디어 시즌 3가 됐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박수. 시즌 3 시작되면서 누구를 모셔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요즘 너무나 핫하신 분이죠. 우리 임민찬 작가님. 의대를 다니시고 한참 진짜 너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나와주셨는데 짧게 또 이렇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의대 다니고 있고요. 지방 전라남도 목포라는 작은 곳에서 태어나서 지방 일반 고등학교를 거쳐서 의대에 합격한 만큼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책을 또 이렇게 4권 넘게 썼고요. 열심히 강연도 하고 또 저만의 다양한 교육 활동들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최근에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 지금 보이시죠, 그죠? 이미지 쓰셔가지고 진짜 또 많은 아이들한테 공부할 수 이유를 주고 계신데 오늘은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탈탈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소파 편하게 돼 있으니까 편하게 이렇게 다리 꼬셔도 되고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제 초등 국어에 대해서 그동안 학부모님들 이제 전국 강의 돌면서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을 텐데 일단 이제 대표적인 질문 한 6가지 정도를 저희가 뽑아봤잖아요. 첫 번째,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학습만화, 이 애증의 학습만화, 이게 우리 애들 읽어도 되나요? 사실은 학습만화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고요. 실제로 제가 강연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이 같이 듣는 강연들도 많습니다. 주말 강연은. 근데 제가 학습만화에 대해서 살짝 긍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표정이 애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표정으로 되게 맞고 싶어하고. 근데 애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집 가서 의대생 형이 읽어도 된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학습만화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당연히 학부모님들은 만화책을 안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특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학습만화를 아이가 특히 과학 학습만화라면 뭔가 과학적인 지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 아이가 읽는 모습을 보니까 만화 위주로만 읽고 글은 읽지도 않고 어떻게 읽었는지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고 속도도 막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학습만화는 학습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을지언정 해당 과목에 대한 흥미만 줄 수 있다면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한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물론 이 홍공 선생님의 영문법이나 영단어 학습 만화는 교육적으로도 너무 좋죠. 좋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말고는 사실은 교육적인 요소가 조금은 부족한 그런 학습 만화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면 과학적인 지식을 쌓게 해주고 싶다면 학습 만화를 읽힐 게 아니라 과학 교과서를 읽히고 과학 문제집을 읽히고 과학 학원을 보내는 게 더 빠른 방법일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이라는 건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과학이라는 추상적인 과목, 영어라는 낯선 과목, 역사라는 그 방대한 과목에 대해서 그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흥미를 더해줄 수 있는 건 시중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흔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학습만화가 해줄 수 있다면 충분히 역할을 수행한 거니까 너무 이 학습적인 지식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는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결국은 약간 학습만화의 역할을 진입할 때 장벽을 좀 낮춰주는 역할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또 애들이 나중에 그런 걸 통해서 좀 끈을 안 놓고 있다가 나중에 또 돌아서 이제 지식적인 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유튜브 보는 것보다 차라리 학습 만화가 더 낫잖아요. 그나마 책이라는 걸 잡고 있는 게. 서책이 그래도 영상보다는 나을 확률이 지금 그래도 높죠. 괜히 뭐 게임하고 이런 것보다 그래도 학습 만화가 더 나으니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된다. 요즘 워낙 애들이 막 쇼츠에 뭐 짧은 거에 이런 것들 많던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어쨌든 책을 잡고 있는 게 낫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학습 만화의 이제 시기예요. 언제까지 읽혀야 되는 거, 읽힐 수 있는가, 그 문제가 남은 것 같아요.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요 과목을 가리지 않고 뭐든 읽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요 수학도둑 같은 수학 학습 만화라든지 우리 둘째 좋아하는데 그리고 사실은 그런 시사 상식을 다루는 그런 학습 만화라든지 사실 그런 것들은 고학년 때 정리를 해도 상관없는데요. 두 가지, 과학이랑 역사, 물론 영어도 필요합니다. 영어도 좋은데 제가 과학이랑 역사, 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세요. 사실은 이제 보통 과학이랑 역사만큼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6학년이 되더라도 읽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과학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사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회랑 과학이 시작되지만 초등학교 때는 사회랑 과학이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둘 다 기타 과목 취급을 받거든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갈수록 가는 길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회는 사회 선행,
사회 심화, 사회 영재원, 사회 경시대회 이런 말들이 없습니다. 생소한데요? 네, 요즘에 워낙 대치동에서 초등의대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고등학교 사회선행 끝냈다고 자랑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과학은요, 과학 심화, 과학 선행, 과학 경시대회, 과학 영재원 동일한 말을 붙여봤을 때 사회는 아닌데 과학은 다 있거든요. 사회는요 100%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중학생이 되어서 중학교 사회를 하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고등학교 사회를 하면 됩니다. 근데 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과학이 암기로만 되는 과목이었으면 애초에 분류 자체가 문과 계열의 과목이었을 거예요. 근데 수학이랑 동일한 이과 계열의 과목으로 분류된다는 건 마치 수학이 개념을 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과학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갈수록 단순 개념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적어지기 때문에 어려워요. 특히 고등학교 때는 과학 공부하느라 국어, 영어, 수학 공부 시간이 뺏길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이 과학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걸 1순위로 생각을 한다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더라도 과학 학습 만화 계속해서 읽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과학 학습 만화 이렇게만 하면 또 추천하는 게 뭔지 궁금해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건 내일은 실험왕이었고요. 그리고 학습 만화는 아니지만 학습 동화 느낌으로는 어린이 과학 형사대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온 책들 중에서는 뭐 흔한남매 과학탐험대, 놓치마 과학, 슈퍼맨의 숨은 과학 상식, 물리학자 김상욱의 수상한 연구실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읽게끔 해주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는 제가 과학이랑 역사 말씀드렸는데요. 역사라는 건 사실은 이름 한번 들어두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강감찬, 서희, 왕건 들어봤어?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학습 만화를 통해서 해줄 수 있으니까 용선생 만화 한국사든 아니면은 차미석의 한국사 대모험이든 다 괜찮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과목별로 좀 달리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에서 맞습니다. 특히나 또 중고등학교 갔을 때를 또 생각하면서 초등에서 조언을 해주시니까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긴 스펙트럼 안에서 답을 하는 거. 임민찬 작가님 합격! 성공! 흐짜! 자, 그러면 넘어가가지고요. 이제 3번, 세 번째 질문인데 아이들이 다 이제 고루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독, 한쪽만 읽어요. 이게 편독이 심한 아이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사실은 일단은 제가 편독에 대한 해결책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편독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조금은 너무나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은 우리가 편독을 나쁜 걸로 많이 봅니다. 대부분 나쁘게 그냥 나쁜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문학을 좋아하고 에세이는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니 젊은 청년이 에세이도 읽어야지 문학만 좋아하고 그러면 어떡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손가락질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예쁜 용어로 취향이 생겼구나, 취향이 있구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편독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사람이라면 거쳐가야 될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고 취향이라는 게 생겼구나라고 조금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취향이라니까 이쁘네요. 그렇죠. 취향이라는 말. 근데 이제 이 편독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학습 만화 쪽으로 치우쳐 있고 근데 이걸 줄글책으로 넘어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되게 뜨거운 질문인데 이거.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만화에서 갑자기 줄글책을 들이밀게 되면 되게 어려워합니다.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간 역할을 뭐가 할 수 있냐? 잡지. 잡지입니다, 잡지. 잡지가 막 우먼센스, 여성동화 이런 잡지가 아니라 초등 아이들을 위한 잡지가 잘 나오거든요. 그런 잡지들은요 학습 만화가 가지고 있는 만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줄글책의 두꺼운 형태가 아니라 두세 페이지의 기사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볼만 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시사 잡지는 우리 아이가 7세부터 초3이다 그러면 독서평설 첫걸음, 그 이상이다 라고 하면 시사원정대, 초등 독서평설, 그 다음에 위즈키즈까지 있으니까 취향껏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학도 있습니다. 어린이 과학동화랑 과학소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잡지 형태를 접근하는 거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 잡지와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신문을 기반으로 한 책입니다. 요즘에 초등 첫 문해력 신문이라던가 똑똑한 초등신문, 그리고 초등 고학년부터는 중등 필독신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신문 기사를 기반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1, 2, 3번 활동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잡지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건 잡지는 만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만화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줄글책까지는 힘들다. 그러면 이 신문이 되게 그 중간 역할을 잘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습 만화에서 바로 줄글책으로 가지 말고 학습
학습 만화, 잡지, 신문, 그 다음에 줄글책으로 넘어가면 더 잘 넘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와, 영어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림책이 있고 뭐 쉬운 것들이 있고 네. 그래픽 너블이라든지 이런 게 있듯이 잡지는 저한테 또 이렇게 되게 좀 신선한. 네. 근데 또 들어보니까 또 굉장히 또 네, 일리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고 네. 아까 또 종류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네. 잘 참고하셨다가 아, 그리고 또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것도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오. 책이다 보니까 좋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시사 잡지는 초등 독서 평서를 읽었었고요. 과학은 과학 소년을 읽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출판사에서도 좋아하시겠네요. 근데 뭐 저희 대본에 있지 않은 자연스러운 지금 답변이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독서나 이런 것들로 이제 애가 이제 무장을 했어요. 초등 때 이렇게 독서 인간으로 살았어요. 그럼 얘는 그냥 독서를 했는데 이걸 기반으로 중고등 시험을 독서만 하면 좀 잘 그냥 볼 수 있을까요? 담보가 되나요? 아,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안 돼. 왜냐면 사실은 저도 이게 학부모님들이 초등 국어 하면 독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세요. 저도 이렇게 강연 같은 것도 들으러 가거든요. 저도 들으러 가면 수학이랑 영어는 이렇게 다 이렇게 장황하게 많이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데 딱 국어 들을 때쯤 제가 잘 듣는데 초등 국어는 독서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하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워낙 독서만 강조되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 독서하면 끝난다. 네, 독서만 맞습니다. 물론 네, 맞습니다. 만능주의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독서와 중고등 국어 시험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독서는요,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천천히 느끼면서 읽어도 됩니다. 근데 실제 중고등 국어 시험은요,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 느끼면서 읽고 있으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압박감 있죠. 그렇죠. 결국에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장은 더 힘주어 읽을 줄 알고 불필요한 건 빠르게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제대로 얘기를 우리가 두 글자로 하면 독해. 그게 바로 독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되면 독해 문제집을 병행을 조금은 시켜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독해 문제집 요즘에 많이 접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지금 시중에 독해 문제집들을 제가 검토를 많이 하다 보면 독해 원리가 빠져 있고 문제랑 그냥 지문이랑 문제만 실려 있는 그런 형태의 책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우리 아이들이 독해 문제집을 통해서 독해 원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독서하듯이 독해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짧은 글을 독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럴 바에는 긴 호흡의 책을 읽는 게 더 낫겠죠. 오히려 그러지도 못한 상황이 돼버렸네. 네, 맞습니다. 짧은 글이 오히려 익숙해져 버리는. 그러니까 저는 독해 원리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독해 문제집을 풀 거면.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책이 두 개 있습니다. 독해 원리가 잘 담겨 있는. 그게 용선생 추론 독해랑 그리고 국풀 나라샤라는 두 책이니까 할 거면 좀 그 책들을 제가 좀 추천드리는 편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와, 근데 영어랑도 굉장히 좀 흡사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긴 호흡으로 이제 원서를 많이 읽었던 친구들은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이 잘 필요가 없느냐 맞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역시나 그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짧은 것에 좀 트레이닝을 좀 하지 않으면 또 어려움을 또 겪을 수가 있잖아요. 또 그렇죠? 약간 문제 푸는 거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면 좋겠다. 맞아. 이게 뭐 하지 않아도 잘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을 좀 생각했을 때는 또 트레이닝을 좀 어느 정도 해주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트레이닝하면 애도 또 결국은 시간이 좀 에너지가 좀 세이브되면 그거로 또 원하는 것도 딴 거 더 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독서만 하는 것은 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한계점을 지닐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요즘 뭐 문해력이다 뭐다 뭐 한바탕 대한민국이 문해력 잔치를 했잖아요. 다시 다른 말로 좀 치환했을 때 뭐 어휘력 이런 것들로 좀 제가 치환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초등 때 어휘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이제 요즘에 어휘 문제집들이 되게 많거든요, 국어에서도. 근데 사실 저는 너무나 어휘 문제집에 많이 의존하는 공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휘 문제집을 푼다고 해서 어휘력의 근본적인 것까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도 어휘 문제집은 그 당시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휘 문제집으로 익힌 게 아니라 결국에 독서를 통해서 실제로 그 어휘가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어휘가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1순위가 독서고 저는 초등 때 꼭 한자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자.
결국에 근본적인 어휘력은 저는 한자 공부가 하긴 학문을 공부할 때는 한자어로 보통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중고등학교 때는 워낙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거를 그냥 단순 암기하는 것보다 한자를 기반으로 특히 마찰력이란 단어도요. 그냥 이렇게 접촉하면서 뭐 힘을 방해하는 힘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달을마, 문지를 찰 힘력, 닳도록 문지르면서 발생하는 힘이다라고 암기를 하면 더 잘 암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걸 알았으면 의대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래서 이게 한자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무조건 급수 공부가 답은 아닙니다. 시험이라는 목표가 있어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요, 오히려 급수 공부 시켜주셔도 되는데요. 시험이 있으면 부담감을 느낀다면 그렇죠. 정말 딱 어휘력에 필요한 실용적인 한자 정도만, 꼭 쓰기까지 할 필요 없으니까 그 정도만 하셔도 되고, 대표적으로 뭔가 어휘를 정복하는 한자의 힘이라던가 초등 국어 한자가 어휘력이라던가 그런 책들 제가 추천하는 교재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늘 약간 그 추천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우리 임 작가님은 그런 면이 또 이렇게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쉽긴 하지만 이번 저희 인터뷰에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초등 국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요거는 좀 아직 하지 못했다. 남겨놓은 거 네. 마지막 조언 하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중학교 국어에 올라가서 가장 놀라게 되는 포인트가 국어 문법입니다. 국어 문법. 되게 어려워요. 국의 상당히 음악, 어렵습니다. 자음동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사이소리 현상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초등 고학년이 되면 영문법은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오히려 국어 문법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중학교 국어 문법이 어려운 이유는요, 초등학교 국어 문법을 제대로 총정리하지 않아서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도 국어 문법 다 배우는데 그걸 제대로 학습을 총정리를 안 하는 상태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초등, 중등이 연계가 많이 되거든요, 국어 문법이. 그래서 저는 그런 초등학교 5, 6학년 겨울방학 시즌이나 여유가 있을 때 초등 국어 문법 한 권으로 끝내기라든지 아니면 중학 국어 첫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문법 한번 제대로 정리하고 가시면 중학교 때 생각보다 도움이 더 많이 될 거다 말씀드립니다. 와, 저희 집 둘째가 지금 5학년인데 네. 딱 시기적절하게 제가 사심이 담긴 인터뷰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지금 첫 편으로 저희가 초등 국어에 대한 인터뷰를 지금 해봤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저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맞습니다. 좀 더 좀 뽑아가고 싶어서 네. 저 2편에 한번 2편 해서 사회, 과학, 역사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대표 질문 답변하면 어떨까요?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 또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Stay tuned!